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 교과서 133쪽과 135쪽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135쪽 개념 부분이라고 있죠. 계급과 계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계층 현상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133쪽 초반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계층 현상은 우리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근대 이전 이후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는 구분할까요? 자, 설명한다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근대 이전, 근대 이후를 구분을 합니다. 근대 이전은 우리 중세, 봉건사회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반면에 근대 이후는 우리 산업사회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중세 봉건사회, 우리 서양을 얘기한다면 우리 귀족, 뭐 백작, 남작 뭐 이런 거 우리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자, 이런 왕이나 지주가 있는 그런 사회. 우리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산업사회는 이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인데, 자, 그때 계층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먼저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신분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높은 지위, 귀족이면 자녀도 당연히 높은 지위였고, 부모가 높지 못한 지위, 즉 노비였으면 자녀도 노비였죠. 즉 귀속 지위가 중요시 되었어요. 귀속 지위가 중시된다는 얘기는 지위가 세습된다라는 말과 같겠죠. 그리고 이것은 태어난 때부터 가지는 거니까 우리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자녀가 받게 되는 거니까 서열화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겠죠.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인 형태였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뭐 약간의 지위 상승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반대가 엄청 심했고 그는 극소수에 불과했죠. 반면에 근대 이후로 오면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라는 게 없어지게 돼요. 신분제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면, 자신의 능력을 갖추면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요. 결국에는 성취 지위가 중시되기 시작했고, 이 말은 지위 세습이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취니까 후천적인 요인에 따른 신분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계층 구별은 약화될 거고, 노력을 통해서 더 높은 지위로 갈 수 있으니까 개방적인 계층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자,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층 현상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계층화 이론이라고 해서, 자, 크게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으로 구분할 겁니다. 계급은 우리 대표적인 갈등론자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계층은 대표적인 기능론자입니다. 베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계급은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생산수단이 뭐냐? 즉 생산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거로 자본, 돈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여기 구분 기준은 생산수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생산수단, 즉 자본은 정치, 경제, 사회 중에서 어떤 영역일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즉 경제적 영역인 생산수단에 따라서 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자본가, 즉 돈이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본가, 다른 말로 부르주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노동자, 다른 말로 프로레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인데, 즉 자본가는 내가 돈이 있고 저쪽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니까. 내 땅이 있고 내 공장이 있고 뭐 내 돈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돼요. 근데 노동자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자본가, 없는 사람은 노동자. 자,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분했으니까 이분법적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했어요. 다음, 있는 사람은 자본가, 없는 사람은 노동자. 어때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확하게 딱 구분되죠. 즉 불연속적 구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들은 서로 연속적이잖아요. 서로 딱 떨어져 있어요. 있으면 자본가, 없으면 노동자,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있는 이 자본가들은 자신의 부를 노동자들한테 불쌍하니까 많이 줄게라고 할까요? 아니죠. 자기 것을 지키려고요. 많이 안 주려고 해요. 근데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둘 사이는 항상 대립관계예요. 즉 계급 간 적대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안 주려고 하고 달라고 하니까 둘 사이는 항상 싸우려고 해요. 자, 이런 적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마르크스는 대표적인 갈등론자라고 했었죠. 갈등론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빼앗아 와야 돼요. 근데 있는 사람들한테 빼앗아 오기는 쉽지 않죠. 맞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뭉칠 수밖에 없겠죠. 뭉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즉 계급 내 소속의식. 자, 우리는 일단 노동자니까 뭉쳐서 빼앗아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 거예요. 소속의식이 강해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안 뺏겨야겠죠. 맞죠? 우리는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노동자는 우리랑 다르다. 자기들끼리 계급의식, 특권의식 이런 걸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뭐 결혼이나 이런 방법으로 또 뭉치게 되겠죠. 계급 내 소속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 계급 이론에는 경제적인 것, 즉 생산 수단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즉 경제적인 거 있으면 당연히 정치적 권력도 높을 수밖에 없고, 돈이 많으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고, 사회적인 지위도 당연히 높다. 즉 경제적인 것 따라서 정치와 사회적인 것도 결정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계급 이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베버가 말한 계층 이론은 다릅니다. 즉 사회가 다양화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다양한 희소 가치에 따라서 서열화해서 복합적인 위치로 계층은 구분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즉 경제적인 계급, 마르크스가 말한 경제적인 계급, 즉 부에 의해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권력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묶어서 상류층, 묶어서 중류층, 묶어서 하류층, 이렇게 복합적인 위치를 서열화시켜 놓은 게 계층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 기준이 몇 개예요? 여러 개죠. 여러 개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했네요. 그러면 다분법적 구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구분 기준이 한 개, 즉 한 가지 기준, 이론론적 기준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는데 얘는 다원적 기준에 따라서 다분법적으로 구분했네요. 다음, 그러면 상류층과 중류층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재산으로 봤을 때, 자, 월급을 500만 원을 벌면은 상류층이고 499만 원을 벌면 중류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될까요? 권력으로 봤을 때 뭐 1, 2급 공무원은 상류층이고 3급부터는 중류층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명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속적 구분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계급하고 다르죠. 다음,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즉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즉 권력은 아주 높아요. 높은 지위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청렴해.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은 거의 없대요. 하층이래요. 자, 이런 경우 사회적인 위신은 아주 높아요. 그런데 보증을 잘못 써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신용불량자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류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뭐는 상류층인데 뭐는 하류층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구두쇠예요.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의 지위나 명예는 결코 높지 않은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왜 구분 기준이 여러 개다 보니까 계급은 구분 기준이 한 개니까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없죠. 있으면 뭐 없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얘는 구분 기준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계층 내 소속 의식. 자, 나는 어떤 거는 상이고 어떤 거는 하인데 나는 그러면 상층이다. 나는 중층이다. 이런 소속 의식이 강할까요? 아니겠죠. 소속 의식이 약해요. 소속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이 계층 간에 굳이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 간에 적대 의식도 크게 가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계층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계층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희소 가치니까 바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계급, 계층 이론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